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에서 좀 익숙한 길이 보이죠? 네, 포천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선수와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포천으로 향했는데요. 과연 김경수 선수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트 인 풋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1월, 12월 그 즈음이잖아요. 거의 10달 지났는데 그때는 저 유럽 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포천으로 온 지 한 3달 정도 되지 않나요? 3달 정도 있으면서 느꼈던 포천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데 환경적으로 이제 보스니아에 있을 때는 많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디 만약에 아프면은 구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구단한테 얘기하고 병원을 가는 건데 거기에서 또 의사한테 피드백 받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못 받는 게 있는데, 한국은 또 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 치료 의료기기, 팀에 있는 의료기기 그런 것들이 보스니아는 좀 많이 열악해요. 포천은 그래도 물리치료 이런 의료기기에 잘 돼 있다 보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허벅지를 다쳤었는데 그 의료 기구를 써보니까 빨리 회복됐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생활권이라던가 지내시면서 이거는 뭐 보스니아보다 괜찮거나 싶은 부분도 있나요? 물론 생활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보스니아는 물론 해외 생활 다 그렇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많았어요. 또 생활 부분에서 얘네들은 영어도 아니고 크로아티아어, 거의 뭐 보스니아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영어를 연습을 해서 어찌됐든 해가지고 소통하긴 했는데, 물론 한국이 제일 편하죠. 뭐 제가 사는 나라니까. 사실 토미슬라프에서 사실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꽤 괜찮았어요. 안산에서 있을 때는 아예 풀시즌에 내내 주전으로 뛰었던 게 아닌데 토미슬라프에서는 아예 주전으로 딱 뛰었으니까. 그래서 시즌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도 그래도 보스니아 2부에서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제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얘기가 오간 게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얘기는 들었어요. 그 보스니아 1부 리그에서 보고 싶다. 근데 확실한 오퍼는 아니었어. 만약에 보게 되면 테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저는 확실한 걸 원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결정하고 싶었어요. 팀을 빨리 찾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의존하지 않고 다방향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 주변에 많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그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또 궁금함을 느끼신 분들이 따로 연락이 왔어가지고 보스니아에서도 좀 만남을 가졌어요. 몇 분. 그러면서 그냥 혼자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게임 영상이 다 편집돼서 또 올라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궁금해서 풀 경기 영상도 찾아보시고 문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었어서. 그러면 그런 여러 도움들 속에서 포천을 선택하게 된 데는? 처음에 과정이 있는데, 보스니아에서 시즌이 거의 끝나기 전에 몇 군데 연락이 그냥 보고 싶다, 뭐 보스니아에서 보고 싶다 있었고, 세르비아 2부 팀에서 그 팀의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된 팀인데, 거기 팀에서도 이제 보고 싶다 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뭐 보고 싶다 한 것, 그 보스니아 1부에서 보고 싶다 한 것도 있는데 세르비아가 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바로 세르비아로 넘어갔죠. 팀을 이제 한번 볼까, 이렇게 좀 과정 좀 보면서 협상하면서 저는 좀 기다렸죠. 근데 기다렸는데 그 세르비아 지인분, 그 지인분은
이제 이탈리아 TNT 구단 그 전에 국립구단 있었던. 네, 국립구단의 감독님이 네. 그 거기서 나오시고 세르비아 똑같은 독립 네. 구단인데 약간 좀 매니지먼트 느낌으로 하셔서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아, 이 팀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이렇게 해봐라. 그것도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고 간 거죠. 저 혼자 이렇게 가서 협상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았어가지고 과정에서 일단 내놓고 있다가 한국에서 또 연락을 했던 에이전트분이 계세요. 제 영상을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불경기를 찾아보고 하면서 그래서 에이전트분을 알게 되고 에이전트분께서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데 좀 좋은 오퍼가 가져오겠다 라고 했는데 좋은 오퍼가 있었긴 했지만 확실한 그게 아니어서 K1 뭐 K2나 그런 구단들은 한국에서 뛰는 걸 일단 먼저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도중에 갑자기 이제 포천에서 연락 오고 그걸 두고 있을 때쯤 저는 세르비아랑 협상을 하는 시기였어요. 일단은 세르비아에서 직접 여기도 왔고 거의 협상 과정이니까 지켜보겠다 라고 하고 에이전트분도 그러면 그렇게 해라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협상이 안 되거든요. 세르비아는 이제 제가 시즌 끝나고 간 거고 이 보스니아 있을 때 이제 막 3경기 남았을 때 그때 에이전트분께서 연락이 그때부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협상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는 포천에서도 연락이 와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랑 좀 잘 끝내고 최대한 여기에 집중할게요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났어요. 계속 시간이 뭐 일주일 정도 여기랑 협상하는 과정이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세르비아에 집중한 거 아니까 그걸로 말을 끝냈었는데 포천 이제 본부장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우리 팀에 적합한 선수인 것 같다. 지금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데 코칭 스태프가 오케이 해가지고 써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가지고 저는 그러면 긍정적이게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협상을 가졌죠. 그러다가 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번에는 그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시겠다. 포천 감독님께서 전화 괜찮겠냐 해가지고 저 전화는 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전화까지 했거든요. 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다 알아보고 이제 전화 오고 지금 팀에서 써보고 싶어한다. 코칭 스태프분도 확인을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여기 순위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알겠다. 일단 생각해보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세르비아랑 계약이 끝나고 저는 이제 다시 에이전트한테 그럼 포천 가겠습니다. 해서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포천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그 훈련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루 지나고 바로 포천으로 넘어왔어요. 전라도 쪽에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근데 포천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죠. 항상 이제 전라북도에만 있었는데 물론 축구 선수는 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는 팀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선수의 가치니까. 포천에 아예 기존에 뭐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짐 챙겨서 그냥 보스니아에서 넘어와서 거의 바로 그냥 집에 있어서 짐 챙겨서 바로 넘어왔어요. 네, 그때도 그렇고 물론 지금도 아쉽긴 하지만 그때도 포천이 미드필더가 정말 필요한 타이밍이었잖아요. 지금 거의 바로 경기 뛰었잖아요. 네. 등록되고 일단 뜨긴 했는데 저는 미드필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와보니까 미드필더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 거기에 일단 깜짝 놀라 그냥. 그러면 올 때부터 포천에서는 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하고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오자마자 계속 90분씩 뛸 거라고는 보장을 못 받았죠. 솔직히 선수는 뛰긴다 해도 갑자기 와서 못 해버리면 못 뛰는 거니까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적응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 적응을 잘한 거 아닌데 솔직히 90% 생각도 못했죠. 만약에 오면 내가 경기를 뛸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내가 그 정도로 괜찮은 선수가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이라이트만 보고 뽑으신 거 아닐까 의문이 들었죠. 뭐 풀경기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걱정이 먼저 컸죠.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컸어요. 여기서 뛸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왜냐면 K2도 뛰어봤는데 데뷔 시즌이었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느꼈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 한 단계 밑에이긴 하지만 요즘은 다 레벨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뛸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죠. 여기서 뛸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흡수를 못하면은 이제 저는 또 여기 반 시즌만 왔기 때문에 엄청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만약에 못 뛰면은 끝나는 거니까 선수는. 그래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반 시즌이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적응기도 거의 프리시즌 없이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고. 동계훈련으로 합도 안 맞추는데 그리고 시즌 중반인데 갑자기 와서 뛰는 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이긴 하지만 저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여름 이적 시장 때 온 선수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봐왔기 때문에 적응만 잘하면 뛰는데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엄청 걱정이 컸었죠. 그래도 포천에서 지금까지 다쳤을 때 빼고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왔을 때 감독님이 지금 좀 강요 그렇죠. 이제 감독님이 바뀌시고 연락이 오시고 첫 경기 뛴 게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을 때? 그때가 일단 한 달도 안 됐고 2주 뒤에 뛰었던 것 같아요. 팀 합류한 지도 2주 정도 됐을 때였고. 네. 비행기에서 그거만 와서 집에 갔다가 바로 짐 싸고 이제 다음날에 넘어와서 그때부터 바로 처음에 올 때 뭐 어느 포지션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수비형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수비형 얘기를 했었어요. 수비형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와 보니까 공격형으로 세워보시고 뭐 다 하셨죠. 네, 다 뛰었잖아요. 그래서 수비형도 좋지만 이제 공격형 봤을 때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좀 적극적인 선수가 필요했었다라고 하셔서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공격형으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오시고 나서 경기들을 그냥 다 풀로 한 번씩은 다 봤는데 계속 원볼란치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활동량도 있고 하니까 압박하는 애도 많이 올라가고 수비할 때도 내려오고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디로 기용을 한다고 했길래 이렇게 여기저기 한 번씩 다 실험을 해보시는 건가. 원래는 수비형을 보시다가 공격형 느낌을 봤을 때 좀 더 침투하고 좀 과감한 그런 그냥 세워봤는데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쓰신 것도 있고 제가 슈팅을 좀 많이 자주 하다 보니까 수비형보다는 공격형에서의 더 횟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드시는 거예요. 공격형과 공격형이 거의 박스 투 박스처럼 뛰잖아요. 네. 수비형 미들 볼 때는 조금 더 밑에 있다가 받쳐주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포천에서는 어느 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도자분들이 쓰시기에는 다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를 더 잘하고 어디를 더 못하는 공격형을 보면은 진짜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수비형이면은 수비적으로 간단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 포지션에 따라 플레이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특출나게 하면은 포지션에 집중을 하겠지만 저는 여기도 모르겠고 저기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뛸겨주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그냥 경기 뛰는 거에 간절하자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사실 코치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중앙에 두면 뒤에서 벌려주는 걸 보는 걸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고 수비형에서 내리면 또 많이 띄워주는 걸 하기가 힘드니까 약간 어느 장점을 둘 다 살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많이 뛰는 것도 잘하고 킥도 괜찮은데 여기서 어떻게 뭔가에 조금 더 집중을 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는 박스 투 박스 내지는 공격형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시스템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 경기 한 경기 좀 다른 컨셉을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두시는데 제가 거기에 역할을 잘해요. 가장 많이 좀 주문하시는 얘기들은 뭐예요? 많이 압박을 많이 해달라고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득점이 없다 보니까 득점력을 좀 키워줬으면 한다. 모든 선수가 팀이 이겨야 되니까 골을 넣어줘라. 요즘에는 골을 넣어줘라 이런 것 같아요. 득점을 해줘라. 아무래도 지금 순위가 쉽지 않은 순위가 저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쉽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하나를 겨우 넣었는데 정말 막판에 가서 실점을 아쉽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좀 초반에 득점을 많이 하는데 필요하긴 하니까 그게 마음처럼 맞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그러면 경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득점에 조금 더 기준을 많이 두고 그런 것 같아요. 공격형으로 쓸 때는 득점을 하자. 수비형으로 썼을 때는 골을 먹지 말자. 딱 이 두 부분. 요즘
제 생각에. 원래는 많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떤 역할을 하자, 패스를 잘하자 그런 옵션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골을 먹지 말자, 득점을 하자. 이게 저한테는 가장 네. 골자가 네. 되는 이제 3달 됐는데 계속 뛰기는 했지만 전에 같이 뛰어갔던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앙에서 있으면 이 선수들이랑 합도 좀 잘 맞는 게 중요할 텐데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호흡 맞추는 거나 이런 거좀 괜찮았어요. 근데 다 워낙 능력이 있어서 무슨 조합보다는 팀에서의 추구하는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막 큰 어려움도 없고 괜찮고 선수들도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바뀌든 큰 문제는 근데 게임 자체는 되게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항상 아쉬움이죠. 잘 하는데 마지막에 아쉬움이. 사실 장면 보면 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팀인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득점만 가져오면 좋은데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때리라고 하는 편이죠. 슈팅. 그렇죠. 왜냐면 슈팅을 때려야 득점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슈팅을 때려야 득점이 된다. 근데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려는 생각이 못 때리는 타이밍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슈팅을 때릴 걸 어떤지 선택이 중요해요. 골대 가까이 가면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때려도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여기 주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특히 아예 스트라이커는 모르니까 공격형 미드를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골이 터지고 나서 사실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나가고 싶어도 좀 내려앉으려고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는 건지.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희는 물론 한 골 넣으면은 더 득점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하고도 내려선다는 게 그런 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불안은 한 골 넣는 이것만 지키면 이제 네.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완전 그거죠. 골 넣고 자동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원래 득점을 하면은 더 과감하게 서로 득점을 하려고 해야 하지만 그것도 뭐 본능적으로 그게 내려가지는 거죠. 내려서 이제 잠그려고. 이맘때 이 정도 순위 있는 팀이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K1 같은 울산이나 이런 데 가도 매번 골 넣으면 내려가는 게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답도 없고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네. 지금 한 경기 덜 한 상태에서 13개랑 승점이 4점 차가 나는데 지금 3경기 남았거든요. 네. 3경기 어찌됐든 이 경기는 다 잡고 간다면 저희는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한숨이라도 놓을 수 있다. 그쵸? 다 이겨야죠.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잘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번 인터뷰 영상이 꽤 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터뷰 영상을 1부와 2부로 나누게 됐습니다. 자, 이번 1부에서는 김경수 선수가 느꼈던 보스니아 그리고 포천의 차이, 그리고 김경수 선수가 포천으로 합류하게 된 과정, 마지막으로 이 김경수 선수의 포천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2부에서는 이 김경수 선수가 느꼈던 토미슬라프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